자, 오늘도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14,950원. 이 가격을 결국엔 보여주네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15,000원대에 끝내주긴 했네요. 이게 다 뭐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력, 공매도 세력 때문이죠. 정말 이제 어이가 없으실 텐데 어이가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퍼스트 디센던트, 루트 슈터 장르라고 하는 이 퍼스트 디센던트 이 장르, 이 동접자 수가 의미 있는 동접자 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공매도로 찍어 누르더니 어? 감소했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거를. 왜냐면은 오늘 거래량에 비해서 또 한 번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퍼스트 디센던트의 동접자 수, 첫날에도 7.7만, 두 번째 날에도 7.5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고요? 데스티니 가디언즈, 워프레임. 이 지금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한 5년 차고 워프레임은 한 10년 차거든요. 똑같은 장르예요. 지금 넥슨이 개발 중인 장르. 근데 지금 먼저 나와서 지금 뭔가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이 루트스터 장르의 이제 할아버지 개념인 거죠. 이미 판을 깔아놓고 있는 게임보다 동접수가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 이 매니아층들한테 루트 슈터라고 하는 장르가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 장르잖아요. 근데 그 장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매니아층들이 하는 게임보다 동접자 수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보통 첫날이 제일 높고 동접자 수는 두 번째 날부터 계속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번 베타 때는 동접 3만을 피크를 찍고 나서 마지막, 그러니까 일주일 했거든요, 저번에도. 마지막 할 때는 2,000명이었어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캐릭터도 예쁘다고 호평을 받고 있고, 뭐 액션이나 뭐 그런 것들도, 아, 이거 넥슨 게임 맞냐? 뭐 그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도대체 무슨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를 치는 거냐? 사실 대단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 세력들도 뭔가 의도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조금 이제 보여지는 거.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 그리고 분석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객관적인 데이터 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표면적으로 오늘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무슨 의도인지는 아무튼 찍어 눌러야 돼. 근데 오늘은 이슈가 있었어.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바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동결을 했는데, 동결을 하면 어쨌든 금리 인상은 안 된 거니까 당연히 게임주에 좋은 거죠. 근데 이 게임주 자체가 왜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개발 기간이 소요가 되고 고정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기간이 꼭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캐시카우들이 꾸준하게 돈을 벌어다 주면서 이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회사 가치가 이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제는 진짜 이 금리가 높아지면은 고금리 시대에는 이 미래에 나올 게임들 있잖아요. 뭐 넥슨 게임즈 미래 얼마나 좋아요. 3분기 실적, 제가 3분기 실적,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공매도 함정. 이거 검색하시면 3분기 실적 분석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그거 보셔도 알겠지만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해볼 만한 여지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퍼스트 디센던트, 우리 주주들도 모르게 게임이 대박이 났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건 너무 객관적인 반응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높게 띄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시장의 방향이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던전 앤 파이터 오픈월드 개발권도 받았죠. 블루 아카이브 N이 나오죠. 블루 아카이브 계속 중국에서 매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죠. 근데 공매도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별거 아닌 척 만드는 거죠. 오늘도 어제도 동접자 수가 그렇게 나왔으면 오늘 이런 금리 어떤 영향과 상관없이 시장의 방향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 상식조차도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그게 공매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거 진짜 아무런 그런 방향성이 느껴지지 않게 그냥 주가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꺾이잖아요. 제대로 알고 들어와도 기분이 나쁜데, 심리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알아도 그런데 조금 덜 모르고 들어왔다가 괜히 퍼스트 디센던트 이거 딱 봐도 좋아 보인다 하고 들어왔다가 그러면은 이 가격을 못 버티게 되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하는 거죠. 이 공매도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금리 시대에 게임주가 바닥이라고 하는데도 거기에다가도 또 이 바닥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이제 왜냐면 금리가 5.5보다는 이제 추가 인상 그 시사는 했지만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금리 인하 쪽을 봐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가 이제 2024년, 25년 천천히 이제 인하가 시작될 건데 뭐 갑자기 뭐 금리 인하를 3% 하거나 뭐 2%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0.25 하거나 뭐 0.5씩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리는데 근데 이렇게 내리는데도 이 횟수를 줄이겠다고 이제 그런 방향성을 공개를 하면서 그래서 게임주가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제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어차피 연준의 방향성 나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가인 것 같지? 근데 차트상 봐봐. 이 공매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차트상 보면은 이 갭으로 뜬 구간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떴네요. 이 갭 구간. 이 갭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이 매물대 한 번에 뚫어준 이 구간. 지금 이 구간이 14,000원, 뭐 13,000원, 뭐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고점 대비 빠졌기 때문에 싸 보이는 것 같지만 뭐 공매도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급할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계속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우리가 바닥을 딱 잡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가지고 분명히 그 또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넥슨 게임즈 계속 이렇게 공매도의 폭격이 시작돼도 중간중간에 퍼스트 디센더트 첫날 급하게 올라왔지만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와서 막혔죠. 상방이 막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 쇼스퀴즈나 쇼커버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여지가 있는 소식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의 바닥 확인.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최소한 이번 연도는 동결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깔아버리거나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물가 말하는 거예요. 미국 물가 잡힐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오케이 조금 속도를 높여볼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은 너무 확실한 저점이거든요. 그때는 이미 올라버리죠. 지금은 사람들 의견이 개인 투자자나 세력이든지 공매도 세력이든지 누구든지 이 결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가 않는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가 매수세라든지 그런 것도 미미하고 근데 누군가는 사겠죠. 왜냐면 그게 주식이니까. 누군가는 지금이 어차피 바닥이다. 어차피 떨어져봤자 1,000원이다. 더 떨어져봤자 2,000원이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가니까 천천히 나 긁어 모을게. 분할 매수할게. 지금 이런 마인드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좋은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 오늘 이제 특이사항으로 체크해 볼 거. 넥슨 게임즈가 왜 이렇게 공매도에 취약한가. 지금 이 보유 지분 보시면은 넥슨 코리아가 60%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주식 수가 33%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가총액이 1조 깨졌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1조라고 잡고 환산을 해보면은 3,300억 정도가 그냥 단순히 계산해 3,300억 정도가 시장에서 오고 가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누군가가 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고 치면 어차피 최대 주주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뭐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넥슨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안 팔겠죠. 뭐 매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 60%는 시장에 나올 일이 웬만하면 없으니까 우리는 이 33%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마음을 먹으면은 얘네들이 계획한 대로 이 주가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상황,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소식.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한다면 퍼스트 디센던트가 배그 동접자 수를 뚫었다던가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배그 동접자 수가 지금 12만, 15만 정도 나오는데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뚫었다던가 그러면은 공매도를 쳤어도 매수세가 더 강하게 몰렸겠죠. 기사도 배그 제2의 배그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풀었겠죠. 그러면 주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벽한 거. 뭐 애니가 대박이 났다. 애니가 출시하자마자 뭐 넷플릭스로 출시했는데 글로벌 1위, 그러니까 전 세계 1위를 했다. 아니면 뭐 전 세계 5위권 안에 들었다. 이런 소식. 그럼 이거는 공매도를 쳐도 못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무조건 걸려요. 덜 치냐 덜 들어오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는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찍어 눌러져 버리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더 그러니까 힘을 못 쓰고 눌려버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을 만한 넥슨의 그런 좋은 소식들, 넥슨은 충분히 그럴 여지와 가치를 갖고 있는 강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분석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뭔가 잡다 하고 심오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넥슨 게임즈에 관해서 추가적인 소식이나 그런 소식들 더 연구해서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